시간이 흐르는 헌책방. 희선은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헌책방은 자식이 없던 친척 어른께서 건물과 함께 남겨주신 뜻밖의 재산이었다. 낡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 쌓인 작은 가게에 틀어박혀 있기에는 30대의 찬란한 젊음이 아까울 법도 했지만 오래된 책 냄새를 좋아했던 희선은 괜찮은 직장도 그만두고 헌책방을 운영하는 것에 전념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에 늘 찾는 단골 손님 외에 헌책방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건물의 남은 공간에 새를 놓은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책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희선에게는 이 헌책방보다 멋진 일자리는 없었다. 헌책방 손님의 대부분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었다. 종종 헌책방의 독특한 분위기에 발걸음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나마도 사진만 몇 장 찍고 나가기 일쑤였다. 희선은 그런 것마저 좋았다. 그들이 오래된 책의 멋과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돌아갔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차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방울소리가 들렸다. 약 2시간 만에 손님이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희선은 책을 내려놓으며 헌책방 안으로 들어오는 중년의 남자에게 인사했다. 요 며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책방을 찾는 남자였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희선에게 다가왔다. 안경을 쓰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아, 책을 읽을 때만 쓰는 거예요. 오늘도 책 읽으러 오셨어요? 희선은 쓰고 있던 안경을 엎어둔 책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대답을 남기고는 책장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매일 같은 책장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다. 남자가 책장 뒤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희선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이곳저곳 자투리천으로 메운 낡은 소파였지만 오래 사용한 만큼 희선에겐 가장 안락한 자리였다. 안경을 쓰며 책을 집어든 희선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루 사이에 주름이 하나 더 느셨네. 희선은 조금 전 남자의 이마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주름을 떠올리며 말했다. 분명 어제까진 보이지 않던 주름이었다. 하루 사이에 생긴 주름이라기엔 상당히 깊은 주름이었다. 걱정거리가 하나 느셨나? 헌책방은 책 넘기는 소리만 가득했다. 책장 사이사이 놓인 낡은 의자에 앉은 손님들이 만들어낸 소리였다. 책장 넘기는 소리 중간중간 연필을 사각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희선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누군가 책에 글씨를 쓰는 것일 수도 있었으나 희선은 그것이 헌책방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희선은 자신을 깨우는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책상에 머리를 찍고 말았다. 희선은 신음과 함께 이마를 문지르며 고개를 들었다. 웃으며 희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중년의 남자였다. 마른 세수를 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한 희선은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가시네요. 약속이라도 있으세요? 일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창밖을 가리켰다. 하늘은 이미 석양으로 물들고 있었다. 꽤 긴 시간이 흐른 것이었다. 아, 죄송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좋아서 오는 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남자가 나서니 헌책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희선뿐이었다. 손님들이 사용한 의자와 책들은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다. 희선이 잠든 사이 남자가 정리를 해둔 모양이었다. 아, 손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모양이네. 내가 많이 피곤했나? 안 자던 낮잠을 자자고. 희선은 헌책방 구석구석을 돌며 남은 뒷정리를 했다. 오늘도 무난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일주일이 더 흘렀다. 역시나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헌책방을 찾아와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다 돌아갔다. 일주일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희선이 카운터에 앉아 남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희선은 남자의 기묘한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고작 일주일이 흘렀을 뿐이지만 남자는 일주일 사이에 부쩍 늙어버린 것이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50대 중반이었는데 오늘 희선의 눈앞에 선 남자는 60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깊은 주름이 여러 개로 늘어버렸고 하얗게 샌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졌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생긴 급격한 변화가 아니었다. 일주일 동안 남자는 꾸준히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희선은 남자의 일생을 담은 비디오를 빨리 감기로 돌려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묘한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남자는 매일매일 빠르게 늙어갔다. 희선이 남자에게 뭔가 비밀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남자는 이미 70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희선은 오늘도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곧 남자가 헌책방을 찾아올 시간이었다. 희선의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힘없는 걸음으로 헌책방에 들어서는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희선은 남자를 붙잡아 세웠다. 손님. 남자는 희선의 시선을 피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70대 노인은 30대 젊은 여자의 손조차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 손바닥 감촉에서 노인의 노쇠한 피부가 느껴지자 희선은 깜짝 놀라며 남자에게서 손을 뗐다. 제가 알던 그 손님 맞죠? 매일 찾아오시던 그 손님. 맞는 거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희선은 어르신께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남자에게 대답이 듣고 싶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인장께서 저와 제 아들놈을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희선을 지나쳐 남자가 항상 향하던 책장 뒤로 사라졌다. 희선은 믿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남자의 아버지라 말을 했지만 매일매일 남자를 지켜본 희선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노인은 분명 그 남자였다. 마침 헌책방 안은 남자와 희선 단 둘뿐이었다. 희선은 노인이 있는 책장으로 향했다. 노인은 책을 꺼내 읽지도 않고 멍하니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요. 생각에 잠겨있던 노인은 희선의 부름에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착각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떻게 매일 찾아오는 손님도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아는 그 손님 맞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모습이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제가 둔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예요? 특수분장 같은 거예요? 어디 극단 같은 곳에서 일하세요? 저 놀리려고 이런 짓 하시는 거예요? 희선은 남자가 자신을 놀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상식적인 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여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도를 넘는 장난을 치는 남자 손님들도 종종 있어 왔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희선의 물음에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잖아요. 노인은 슬픈 얼굴로 희선에게 말했다. 노인의 얼굴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꾹 참고 있는 얼굴이었다. 희선은 기분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죠. 주인장께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뒤면 이곳에 다시 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눈앞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주인장이 나를 아십니까? 왜 신경을 쓰죠? 그리고 주인장이 뭐라고 내가 이해를 도와야 합니까?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건데요? 호기심입니까? 동정입니까? 노인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희선을 지나쳐 헌책방을 나가버렸다. 노인이 그렇게 헌책방을 떠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 희선은 하루 종일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가 헌책방을 찾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남자는커녕 어제 그 노인도 오지 않고 있었다. 이제 얼마 뒤면 이곳에 다시 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올 수도 없다. 내 말이 기분이 상하셔서 하신 말씀인가? 호기심입니까? 동정입니까? 아, 내가 어르신께 너무 예의 없게 굴었나? 희선은 어제 노인이 하려다가만 이야기가 신경이 쓰여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읽고 있던 책을 잃어버려 결말을 알 수 없는 찜찜한 기분과 비슷했다. 그래서 간만에 책을 사겠다는 손님이 왔음에도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가 저물고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헌책방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노인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희선은 다음 날이 돼서도 노인을 기다렸다.
노인을 만난다면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도 노인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아주 안 오시려나 보네. 무작정 노인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틀 동안 헌책방 정리를 하지 못했더니 구석구석 떨어지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책이 눈에 들어왔다. 희선은 카운터에 세려나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먼지를 탁탁 털었다. 그때 우연히 창밖에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선은 방금 주워둔 책을 구석 책더미에 올려놓고 헌책방을 뛰쳐나왔다. 노인은 빠른 걸음으로 헌책방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달려온 희선에게 금방 붙잡히고야 말았다. 손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오늘은 헌책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닌데요. 지난번엔 제가 무례했습니다. 홍기가 찬 여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가끔 짓궂은 장난을 치는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희선은 노인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길 한복판에서 사과를 건넨 희선은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노인은 당황하여 희선을 일으키려 겨웠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됐으니 얼른 일어서세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손님께서 그날 그렇게 돌아가시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르신께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얼른 일어서세요. 어서요. 노인의 성화에 희선이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거 참, 헌책방을 그냥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얼른 돌아가지요. 괜찮아요. 누가 헌책 몇 권 훔쳐간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주인장은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인가 봅니다. 이제 됐으니 돌아가세요. 나도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노인이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희선은 노인에게 말했다. 손님, 헌책방에 다시 오실 거죠? 이제 얼마 뒤면 다시 오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까진 다시 오실 거죠? 희선의 말에 노인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노인은 희선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생각해